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향후 분양 가격 밑으로까지 하락하나, 그리고 만약에 분양 가격 밑으로 하락한다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2014년부터 그 2021년 9월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 금리라고 봐요. 금리가 그동안에 너무 낮았죠.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약 1년 반에 걸친 그 저금리 상태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투기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수준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세 제도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에 그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즉 갭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전세 끼고도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전세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뭐 두 채 세 채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세 제도도 그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 다음에는 원리금 상환 능력인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뭐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나마 원리금 상환 능력이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또 장기간 주택 가격이 2014년까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 능력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원리금 상환 능력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거품 정도인데, 이 거품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2021년은 문제가 없었더라도 2022년과 2023년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은 뭐 가상자산 가격이라든지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이나 또 제3자가 볼 때 그 정도 자산이면 충분히 그 감당해낼 수 있는 자산 가격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도, 2023년 내지는 2022년에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2021년은 가격이 높을 때도 거품이 아닌 투자자도 2022년도 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또 뭐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뭐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해당 기업이 A등급 신용기업에서 뭐 BB 등급으로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품 정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거품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그 거품이 아니더라도 2023년 정도 아파트 가격이 20% 내지 30% 하락해도 거품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반인데, 2022년 이후에는, 2020년 이후네요. 2020년 이후에는 아파트 수요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약 한 1년 반 동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약하다는 거죠. 내릴 때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인데, 마지막으로 분양가 책정 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주제의 핵심인데, 분양가 책정 방법이 기존의 아파트 주변 시세죠. 그걸 참고해 가지고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경제 환경 또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 가격 책정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 가격,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보다 20% 정도 하락할 수는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 가격 이하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파트 시장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금리도 뭐 항상 낮을 것이고 또 정부도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기준금리는 인하할 수 있어도 시장금리가 함께 인하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최소한 1, 2년 동안은 그것이 뭐 실제 사례로도 2008년에 있었고 그 BBB 등급 채권의 경우에는 한 1년 반 동안 높은 상태가 유지됐거든요. 기준금리는 인하를 함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2023년 이후 2025년까지도 그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 내지는 금리를 가지고는 분양 가격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2008년의 경우인데 대형 아파트가 수지에서는 용인 성복동이 가장 많거든요. 아마 용인 전체로 대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성복 지역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 그 실제 아파트 가격은 분양 가격보다 20% 낮은 상태에서 2년 이상 지속됐거든요. 그러면 향후 202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한 50% 하락을 하더라도 그 분양 가격 이하에서 2년 정도 또는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그 아파트 수요 기반이 훨씬 나빠졌기 때문에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산층 붕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2008년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거품 정도도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했는데 이 거품이라는 것은 2021년이 가격이 가장 높았다고 해서 거품이 높은 게 아니에요. 결국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산소득이든 아니면 근로소득이든 근로소득이 뭐 기반이 약해야 되거나 자산소득이 가상자산 뭐 5천만원 이상에 투자했는데 8천만원일 때는 자산소득이 충분하죠. 그런데 3천만원 이하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신용상태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돈 못 빌린다는 거죠. 그러면 2금융권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차가 막 7% 8% 나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품이 가격이 한 30% 빠져도 아파트 가격이 그 해당 아파트는 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고가 대비 70 내지 80%까지 하락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과거와 다른 환경이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년 이상 지속 코로나 사태 이것도 그 수요 기반인데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수요 기반이 완전히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장기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부채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보유주택을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갭 투자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나 또 아니면 뭐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그 기업 환경 나빠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 많거든요. 또 정규직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전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유주택을 매도로 하거나 또 아니면 가격이 더 낮은 아파트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전세 제도가 가격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더 낮은 전세 그 가격 아파트로 이동을 하면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채니까 운본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해당 주택도 전세 가격이 내려가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아파트 가격은 최소한 3 내지 5년간에 걸쳐서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분양 가격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 밑으로 하락할 확률은 아주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건 뭐 워낙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오르고 자산소득 감소하고 근로소득 감소하면 부채 상환 능력은 사실상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문제인데, 주택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분들이 안 팔아요. 근데 주택가격이 내리는 국면에서는 이분들은 팔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점점 이자 부담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거래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도 주택 매물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2023년 이후 주택시장 환경은 2008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2023년 이후 그 주택시장 환경은 한국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 전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2016년 그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 분양 가격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고, 그 기간도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덕원하고 평촌하고 그 어왕지역이 요거 근래에 이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내리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게 오르는 과정에서 그 지하철, 그러니까 인덕원하고 동탄하고 그 지하철을 연결한다는 그런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 지하철 문제는 과거에 지하철이 1호선만 있고 2호선만 있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희귀한 교통수단이죠. 근데 지금은 9호선까지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전체, 또 수도권 지역 전체가 그 지하철역에서 500 내지 700m 거리에 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호재는 아니다. 모든 수도권 아파트가 지하철에서 500 내지 7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은 더 이상 호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그것을 호재인 양 얘기한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뭐 한다 하면 모두 호재라고 그 주식시장에서 분위기 잡는 이해관계자 거의 비슷하죠. 주택시장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2023년부터 향 3년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배제할 수 없고, 전세 세입자의 들도 아마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는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